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니까 이제 현장에 보니까 이제 35분 정도 드렸는데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기억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6월 달에 또 제 기록형 요거 하는 걸 들은 학생도 있고 또 안 들은 학생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좀 들었다는 걸 좀 전제하고 수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새롭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방식은 이제 하나의 방식이지, 뭐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뭘까? 우리한테 이거 뭐 기록 5시간 주면 다 쓸 수 있죠. 근데 2시간 내에 자꾸 기록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정리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만 잘 해놔도 그냥 이대로 100개만 쓰면 되거든요. 100개만 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이렇게 기억을 되살릴 겸 일정 부분 표기가 된 기록형 메모지를 드리기도 했고, 물론 현장은 그런 게 없겠죠.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하면서 용모가 좀 쉽거든요. 용모가 좀 쉬워서 용모 같이 한번 기억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팔모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기록 처음 정리할 때 제가 이제 메모장에 순번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기록 보면 요거 있잖아요. 이쪽 배 있잖아요. 이거 보고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거랑 고장은 안 맞아요. 이거랑 고장 안 맞기 때문에 이거 보고 적으시면 다 꼬이고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공소장이라고 해서 공소장. 그래서 공소장에 보시면 이제 12쪽부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동범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올해는 다 공동범죄가 나왔고 제 생각에도 공동범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조금 패신 줘서 증거인력이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인의 공동범행 공소장 순번에 맞춰가지고 좀 정리를 먼저 하시라고 해서 이건 제가 적어놨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좀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거 체부 결정,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바뀐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쪽입니까? 여기 9쪽부터 8쪽부터죠. 8쪽부터 해서 증거 목록 있잖아요. 증거 목록. 사실 이 증거 목록 기재하는 게 실무에서 이제 우리가 고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해서 준다고. 해서 주니까 이거 그냥 빨리 정리해 버리고 메고 나가면 되는데, 뭐만 뭐라 그러세요? 증거 체부에서 X 표시난 거 뭐라 그러죠? X 표시난 것만. 그럼 몇 개 안 돼요. X 표시된 거. 그러면 일본의 고소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고소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가 쏘은 게 있고 경찰서에 와서 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가 쏘은 고소장 어디로 가면 돼요? 지가 쏘은 고소장은 일로 가면 313조로 가면 되고, 지가 쏘은 고소장은 313조로 가면 되고, 지가 안 쏜 경찰서에 와서 쓴 고소장이라면 312조 사항으로 가면 되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수사 기록이 보면 이렇게 맨 뒤에 약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실물 기록 안 남아있거든요. 실물 기록 없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 어디에 포섭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 포섭을 해도. 이거 뭐 저는 그냥 보통 경찰서에 가서 소송 곳은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313조로 분류를 해놨는데, 맨 뒤에서 기록에 놓고 그냥 맨 뒤에 뭐 증거순번 5번이랑 동일한 내용 고소장이 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1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리고 순번 기재 1번 1번 적어놓고 증거순번 1번에 근데 이제 이거 2개 다 있어야지. 맞네, 내가 안 적어놨구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피고인 김갑동 거고, 여기 이일남 거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부동의 의견이니까 어디에 대한 부동인지는 좀 우리가 확인해야죠. 범죄가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슬쩍 뒤에 보면은 그 진술서
하고 5번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읽어보면 내용이 그 폭행한 내용. 그래서 이제 폭행에 대해서 사실 뭐 1번, 2번 둘 다 부동의를 했으니까 뭐 바쁘신다고 하면 김갑동이 증거체부 1번이고 이일남이 증거체부 2번이니까 뭐 둘 다 부동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1번 고소장 부동의를 했고 이일남이도 1번 고소장 부동의를 했다. 이거 뭐 이렇게 저는 수업하려고 풀로 적는 거고 여러분들 나름의 표시 방식을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이혹을 진술 조서에 대해서 1번도 부동의, 2번도 부동의죠. 5번의 이혹을 진술 조서도 근데 이제 이혹을이니까 그 김갑동 이일남 아니죠. 그럼 참고인이겠죠. 참고인 조서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5번에 대해서 이혹을 진술조서 부동의를 했고 얘도 똑같이 부동의를 했죠. 5번 이혹을 거 부동의를 했고 부동의를 했고요. 부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저기 10번에 박피의 고소장이 있죠. 박피의 고소장이 있는데 그 1번이 공소사실 2항의 나항 부분, 공소사실 2항의 나항 부분 있죠. 재물 손괴에 대해서만 누가 김갑동이가 부동의를 했네. 그래서 이제 뭐 이 고소장이 또 뭐 여기로 요거는 뭐로 돼 있나? 와서 썼나요? 지가 써왔나요? 봅시다. 이거 나 보고 가서 기억이 안 나네. 증거 순번이 아직 생략되는 거 보니까 뒤에 기록이네. 이거 순번이 없나 따로 기록이 없네. 그럼 그냥 순서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상관이 없으니까 증거 순번 10번에 박피의 고소장이 있고요. 여기 손괴에 대해서만 부동의를 했네요. 손괴에 대해서만 김갑동이가 부동의를 했고 그 다음 똑같죠. 그 쭉 내려오시면 박피의 진술 조서도 손괴에 대해서만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6번이죠. 증거 순번 16번 박피의 진술 조서 손괴에 대해서만 부동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넘어가 보시면 끝났어. X인데 없어요. 하나 빼먹었네. 우리 그 6번 빼먹었네. 죄송해요. 6번.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거 기록 원본 가지고 있는 분 이거 1번도 X 아니에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X의 말이 맞거든요. 이게 X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원본 기록 있는 분 한번 이게 보통 잔표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일단 뭐 1번이 동의를 하면 이게 다 말이 안 맞거든요. 1번 동의가 말 안 나는데 어쨌든 일단 나서성의 전화 진술 청취 같은 경우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에 붙어 있어? 그놈의 수사보고서에 붙어 있어. 수사보고서에 붙어 있으니까 제가 수사보고서의 명칭에 구애받으면 안 되고 뭘 봐라 그랬어요? 좀 실질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여기로 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식 수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일로 갔거든요. 저는 일로 가가지고 그 6번 거 일단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나서성의 전화를 녹음한 부분을 2번만 부동의를 했는데 사실 이거 체기표를 봐도 그렇고 1번도 부동의를 했었어야 좀 말이 맞거든요. 말이 맞아가지고 이건 이제 한번 오기인지 아닌가 또 확인해보고요. 같이 넘어가 보시면 다 끝나고 이제 얼마나 32번에 이일남의 사경 작성 피신 조서에 대해서 그 피고 2번만 피고인 1이랑 그 다음에 피고인 2는 공사하실 1항만 부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 공사하실 1항 여기에 대해서만 몇 번이야? 32번에 이일남 피신조서
배신 줘서 폭행에 대해서만 이일남은 전체를 내용 부인하고 전체를 내용 부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일남이는 이일남의 비신조서고 저기 이랑의 공동 폭행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면 내용 부인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좀 들어보니 교수님들에 따라서 이게 지금 동그라미 2번 이제 이일남 같은 경우는 OOX 네 번째가 내용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부인으로 징계를 받겠다고 보는데 사실 1번 김갑수는 그냥 X거든요. 2번이 X니까 사실 그냥 공판장에서 내용 부인 하거든요. 원래 패신조서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 내용 부인 취지로 부동의를 했다 라고 적어야 한다는 교수님 계시나 보더라고요. 뭐 사실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B 맞춰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쨌든 네 번째 X는 내용 부인이고 X는 그냥 부동이잖아요. 부동이니까 그냥 내용 부인 취지에 부동의를 했다로 기재를 하면 더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나 봐.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해놓읍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거 저랑 천천히 하니까 좀 왔는데 이거 뭐 10분은 안 걸 일입니다. 안 걸 일이고. 자,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기록의 취지가, 그러니까 기록형 시험의 취지가 좀 많이 퇴색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제 맞아요. 우리 기록형 시험이 옛날에 연수원 때 했던 것들을 지금 따와가지고 준비를 하는 건데 거기는 실제로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뭐 검실이나 뭐 그 로클럭이나 이런 거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 변시 기록은 이제 이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여기에 대한 대입을 어떻게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제 생각에는 판례를 더 많이 하나가 그냥 쟁점인 것 같아요. 육모도 그렇고 팔모도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록형 기재를 수업한 적이 있어요. 기재를. 없잖아. 뭐 기재를 연습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시험에.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쓰려고. 그냥 이거 증거가 돼 안 돼. 이거 판례상 법리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거 전단부지야 후단부지. 그게 끝이잖아. 그거 뭐 기재를 연습하냐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그 시간에 판례 공부하시면 됩니다. 판례 공부. 그래서 이제 쭉 넘어오고 증거 목록은 필요 없고 이제 공소장부터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제 12쪽부터 보시죠. 12쪽부터 보고. 이제 제가 앞에를 좀 집중해서 보라고 했으니까 읽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공사실의 메인 쟁점은 뭐예요? 이것도 원래 판례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판례가 있어요? 셋이서 싸움하러 갔는데,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촬영을 했다. 그 판례 물어보는 거냐, 지금. 판례 아냐, 모르냐, 결국에. 그래서, 결국에, 슥 보면은 맨 마지막에 촬영을 하면서 팔을 휘둘렀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휘둘렀으면 공동폭행이 맞죠. 근데 촬영만 했으면 공동폭행이 아니겠지 해서 그냥 그래서 공동폭행이구나라고 이제 근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거니까요. 모르겠지. 그렇고 공동폭행이네. 근데 이제 마음속에 촬영만 했는지 팔을 휘둘렀는지가 쟁점이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면 좋기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침해 보시면 이거는 사실 좀 뻔하게 그냥 두 번째 줄에 이거 최신 판례야.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두 번째 줄에 다세대 주택의 공동 현관의 내부 주택 에 들어가서 뭐 현관문에 마스크를 걸어놓고 사진이 현관문에 올려놓았다. 주거를 침입했다. 이거는 사실 안 봐도 나올 쟁점이 뻔했죠. 그래서 여기 다세대 주택의 내부 계단이 주거지에 해당할 건지가 쟁점이 되겠지. 이거는 그냥 바로 보고 쓸 수 있어야 되고 머릿속 결론은 뭐예요? 주거지 되죠? 주거지가 되니까 주거 침입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고 넘어가 보시면 재물 손괴 조수석 문을 열고 문을 부셨대요. 이거 뭐 일단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뭐지 하고 넘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스토킹 범죄 이것도 이미 문제 속에 답 다 나와 있어요. 그 반가로 1번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반가로 2번에 죽여버린다 협박하고 반가로 3번에 전화를 걸었는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끌었다.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안 됐다. 1번에 통화가 안 된 거죠. 방가루 1번이 통화가 안 됐다. 그 다음에 방가루 3번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뭐예요? 스토킹 판례 아니야. 이것도 스토킹 판례. 이거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실제 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반복된 전화를 걸어서 부재 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성 범죄가 되는 것이고, 실제 통화가 됐느냐, 실제 대화 협박을 했느냐와 관계가 없잖아. 이것도 판례야. 유효지도 판례고, 유효지도 판례고, 이거 공동법규도 이거 판례로 갈 거고, 그냥 판례 아냐 모르냐예요. 판례 아냐 모르냐. 이거 실체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거 6모는 되게 쉬웠다고. 6모는 되게 쉬워서 기록의 취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8모는 기록의 취지가 있어요. 마음에 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해란 거 봅시다. 권가를 보시면 촬영을 했고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고, 김갑동에게 10만 원 줘야 보내지 않으면 김갑동한테 주어야 하는 10만 원을 나한테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협박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면 좋고, 저희 아마 강사니까 이길 때 감을 잡았는데, 야, 너 보낼 돈 나한테 보내. 안 보내면 뿌려버린다. 협박해서 없는 돈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야 될 돈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거야? 없는 돈 받는 거예요? 지금 너 김갑동한테 줘야 되는 돈 있지? 그거 나한테 보내면 돼. 이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돈, 이게 물론 뒤에 기록은 또 명확해지는데, 이거 받아야 될 돈 받는 거, 그 케이스예요. 받아야 될 돈. 근데 여러분, 받아야 될 돈 받으면 때려가지고 받아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때려가지고 받아오는 건 안 된다. 그럼 이제 좀 세련되게 표현을 하면, 권리행사를 실현함에 있어서, 권리행사를 실현함에 있어서 판례 표현 사회적 사회 통념이죠. 를 넘으면 범죄가 돼요, 범죄가 안 돼요? 범죄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 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는 몰랐을 수도 있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늦게 놀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여러분, 저는 나 한번 보자마자 뭐밖에 안 보여요? 그래, 백세수밖에 안 보잖아. 끝난 거 아니야? 우리 교특법 나왔고, 원래는 교특법에 불기소 특례가 있는데, 그 예외가 그 운행금지구역에서 운전자 사고 나는 거는 안 봐도 기소해. 근데 그 운행금지구역에 백색 실선이 포함돼, 포함 안 돼? 포함이 안 되죠. 포함이 안 되니까 얘는 불기소의 특례가 여전히 적용 안 돼요. 적용되죠. 그러니까 얘 기소하면 돼, 안 돼? 기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끝났어. 백세실선 보고 끝났어. 백세실선 보고 이거 그냥 판례 아냐 모르냐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의 함정은 있죠.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이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야, 그래, 검사 네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그래도 이거 범죄 아니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전담문제라고 했잖아요. 전담문제. 그래서 네 말 다 맞다고 치자. 네가 한 것도 다 했어. 그래도 그거 범죄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조금 위험하죠. 저도 약간 이렇게 갔다가 뒤늦게 아차 싶었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사실 이거는 불기소의 특례가 있는 거잖아요. 불기소의 특례. 애초에 뭐 하면 안 됐던 거냐? 기소하면 안 됐던 거냐. 그래서 이거는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원래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소하면 안 되는 건인데, 기소가 된 건이기 때문에 327조 2호예요. 2호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기소하면 안 되는 건을 기소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공소기각인데,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막 뒤에 기록 내용을 심되게 볼 필요가 없어. 끝났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백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하다가 들이박았다. 여전히 교특법 특례가 적용이 된다. 기소하면 안 되는 건이다. 근데 기소를 해버렸으니까 공소 제기 절차가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도 보세요. 다도 보시면 변제 독촉을 받자. 그래, 내가 200만 원 채무 내가 화물차 담보로 줄게.
라고 담보약정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 담보로 제공한 화물차를 피해자한테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최매수 제3자한테 200만 원에 팔아가지고 200만 원의 피해를 가했다. 이것도 뭐 문제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채무자가 담보로 주기로 한 거를 배신 때리고 딴 데 줬다. 배임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근거는 한마디로 하면 그 자신의 사무니까. 그래,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끝났어. 이거 자신의 사무니까. 자문의 사무니까 이건 애초에 뭐가 안 돼요? 배임죄가 안 된다. 배임죄 안 돼. 이거 뭐예요? 역시 전담무죄가 되겠죠. 뒤에 배임죄 관련 기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전담무죄가 나온 순간 배임죄 기록을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죄. 여러분 가끔 제가 사령 문제를 낼 때 좀 이렇게 표현이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리고잖아. 그래서 저도 약간 더 명확한 표현을 노력하는데 이것도 약간 취재자분께 판사님께서 헷갈리게 문제를 내놨어. 뭐 뒤에를 보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그 성명불상에 운전면허증을 보관 중에 있는데 렌트카 소속 직원한테 차량대를 요청을 해가지고 임정식으로부터 신분 확인 및 운전증 좀 봅시다 라고 하니까 보관 중이던 홍길동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했다고 했거든. 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맨 처음 기록을 처음 볼 때는 이거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내가 찍어놓은 사진 보여주는 건 뭐가 아니었어. 용도로 쓴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것도 그냥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맨 처음에 보여주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용도대로 쓴 게 아니잖아. 용도대로 쓴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전담 문제가 된다라고 난 적어놓고 시작했었어. 맨 처음에 이거 볼 때. 근데 뒤에 보니까 운전면허증에 붙어있는 그 사진 있죠. 그걸 보일 때는 그치져 적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면허증 자체를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면허증을 찍어놓은 면허증 사진을 보여줬다. 이런 부정행사가 안 되죠. 근데 이 출제자분께서는 면허증에 사람 얼굴이 붙었잖아. 그거를 이렇게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내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표현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보면서 제가 남녀 같진 않았어. 나도 이러면 안 돼.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이 좀 어색하게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를 보면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된 문제는 아니고 면허증 자체를 보여주는 건 보여줘요.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부정행사가 되는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적용 시작했었어. 그러고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미 사실상. 그럼 이제 여기 진정 성립이 필요한 쪽이 이쪽이잖아요. 이쪽은 진정 성립만 하면 이 조서는 다 뭐가 될 거예요? 다 증거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얘랑 출석했는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증명이 끝나버릴 거고. 남아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간 빈칸되어 있는 거 있잖아. 빈칸되어 있는 거. 아주 별다른 쟁점이 저는 이제 맨 처음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변경 안 썼고. 남아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통 다 적고 봤는데, 이거 지금 쟁점 안 드러나잖아요. 쟁점 안 드러난 사진인데, 이거는 이미 이 순간 좀 눈치는 챘어요. 이 순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는 껴있겠다. 그래, 약식명이 하나 껴있겠다는 게 안 봐도 뻔하잖아. 우리 몇 번 연습했으니까. 그래서 대충 약식명이 하나 껴있을 거고, 나머지, 이거 문제 끝났고, 이건 약식명이 껴있나? 생각해봤을 거고, 이거 남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뭐가 남아요? 그렇지, 뭐, 공소시효가 남았거나, 공소시효의 문제로 뭐 좀 끝나거나, 아니면은, 진술의 증명력 문제 있죠. 증명력 문제. 나는 부인을 하고 나는 인정을 하고 했을 때 증명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 아니면 증명력이거든. 아니면 근데 뭐 친고죄도 아니니 공소시효 안 될 거고 해서 공소시효 아니면 진술의 증명력. 이 생각하면서 얼추 한 20분 정도 메모가 끝났을 때 이미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어야 되지. 이거 맨 처음 못 잡으면 계속 기록만 뒤적합니다. 뒤적하고 의미는 보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보고 넘어가 보시면 전화 엄청 걸었네요. 전화 엄청 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조서에서 이제 증거 인부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 공소사실의 인부를 보셨는데, 이거는 사실 인부를 안 봐도 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7번을 보시면, 17쪽에 이제 긴급도 얘기를 하네요. 나
이욕을 폭행한 거는 인정한다. 여기서 인정했네. 나 이거 폭행은 인정한다. 내가 폭행한 거 인정한다. 폭행한 거 인정한다고 했고, 나머지 여긴 다 부인한대. 여긴 다 부인한다고 하면서 이해 가항 관련해서 열린 공동 현관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왔을 뿐인데도 주침은 억울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아까쯤에 이 법리가 끝났죠. 열린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다, 공동 현관으로 출입을 하면 주거 침입자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게 엊그젠가 제가 그 문제 냈을 때 여러분들 질문 많이 했었거든. 쌤, 그 상가 건물에 통상적인 출입할 들어가는 거 범죄 아니지 않아요? 여기 상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 어디예요? 다세대 주택이잖아. 그러니까 상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도 주거 침입자가 안 된다고. 통상적으로 들어갔으면. 근데 다세대 주택 같은 거는 뭐라고? 거기 입주민만 들어간다니까. 우리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공용 계단 입구에 솔직히 누가 막아요, 안 막아요? 누가 안 막잖아. 근데 들어가면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공동 현관으로 출입을 해도 여기는 입주민들만 들어오라고 허락한 곳이기 때문에, 물론 아니면 입주민 초대를 받고 왔거나 해서 출입을 하는 거는 주거 침입자가 될 수 있다. 주침이 될 수 있다라고 됐고, 조용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범죄가 되죠. 왜? 얘는 스토킹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속여한 적이 없다. 요거는 부인을 하고 있고, 요거는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랑 3항. 통화도 연결 안 됐고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처벌되는 거는 억울할 필요가 없이 통화가 안 돼도, 대화가 안 돼도 뭐든 될 거다. 스토킹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판례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일랑 관련을 해가지고 나는 이욕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나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 폭행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폭행한 적이 없으면 단순 폭행죄가 될 거고, 폭행한 적이 있으면 공동 폭행죄가 될 거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리고 인정한다. 됐고. 그 다음에 증거 신청서가 하나 있고요. 그 김갑동한테 유리하게 1번에 약식명령 등본 약식명령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여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에 특이한 거는 그 2번에 맨 뭔지를 몰랐거든. 뭘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2번에 보시면 CCTV에 뭐가 있다. 피고인 김갑동이 황갈색 구두를 신고 걸어다 찍혔대.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나왔지?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요. 황갈색 구두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물음표 치고 넘어가고, 자, 그럼 약식명령 보시면 3월 28일자니까 여기 3월 28일자 여기 이렇게 있네. 3월 28일자 여기에 대해서 수뢰증한테서 너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니까 피고인의 피해자를 협박을 했다. 요거를 제가 수업 때 안 해드린 판례 쟁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금 대법원 판례가 한 개인가 있고요. 대법원 학급실에 있는 판례들인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약식이 튀어나오면 99% 뭐예요? 지금 이제 면소 판결로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그 제가 알려드리는 쟁점은 뭐냐면, 지금 기소가 된 거는 스토킹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정된 약식 명령은 뭐가 확정이 됐어요? 죄명이 뭐예요? 협박죄지, 그치? 협박죄랑 스토킹의 죄수 문제를 제가 알려드리긴 했어. 이거 5월달인가 판례가 나왔더라고. 스토킹 협박죄 죄수가 어떻게 될까? 사실 이거는 이제 쟁점이 되려면 기판력이 미쳐야 되기 때문에 상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스토킹도 하면서 협박도 하면은 요거 두 개는 상경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정리합시다. 해서 요거는 제가 좀 안 해드린 쟁점이어서, 스토킹이랑 협박은 서로 뭐가 된다?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그러면 협박에 대한 기판력은 어디에 미친다? 스토킹에도 미치겠죠. 상경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뭘로 끝낼 거고, 요거는 면소로 끝나겠네. 여기는 면소로 끝날 거다. 근데 여러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따 팔모 때 드디어 약식 명령이 면소와 관련이 없는 걸 내셨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따 어려울 건데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약식 명령 하나 튀어나왔고 여기까지는 뭐 우리 연습했던 거에서 벗어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신청서가 들어왔고, 보시면 그 밑에 공동 폭행과 공가래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한다. 공동 폭행이랑 공갈이랑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소한다. 고소를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공동폭행이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어. 저 관계없이. 근데 형법상 단순폭행은 뭐예요? 반의사불벌죄. 그래서 단순폭행이 돼버리면은 뭘로 가겠어요? 공소 기각 판결로 끝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게 이 부분 참여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폭행이 인정이 되면 여전히 둘 다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폭행이 인정이 안 되면 김갑동의 단독 폭행인데, 단독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니까 이렇게 단독 폭행으로 정리가 되면 김갑동 또 공소 기각이 되겠죠. 이일남은 만약에 이일남은 폭행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이일남은 뭘로 정리돼야 돼요? 뒤에 내용을 봤더니 이일남의 폭행 가담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이일남은 뭘로 가야 돼? 무슨 무죄로 가야 돼? 후단무죄로 가야지. 후단무죄로 가야죠. 왜냐면 검사는 너 때린 적 있잖아. 아니, 그런 사실이 없다니까. 그 후단무죄로 가야지. 네가 때린 거 맞아. 그래도 범죄 아니야. 그러면은 전담무죄가 되는 거고, 때린 적이 없다니까. 후단무죄가 되겠지. 해서 인정이 되면 둘의 공동폭행으로 돼서 합의가 돼도 둘 다 처벌. 근데 확인이 안 되면 김갑동은 공소기각, 이일남은 후단무죄 하면 되겠죠. 근데 아마 이렇지 되지 않겠어요? 흐름상. 그냥 흐름상 그렇게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공갈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친고죄가 아닌데, 이 고소 취소 튀어났던 건 뭐예요? 뭔가 또 얘네 둘이 뭐 되게 그러니까 지금 6모, 8모는요, 여러분, 친족 상도례가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출제할 수 있는 게 사실 뭐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가까운 친족은 낼 수가 없잖아. 헌법 불합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동거하지 않은 친족을 내가지고 이제. 근데 이거 일단 확인해봐야 되니까, 이게 출제했으니까 이 이을남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 어굴인가? 이 어굴이랑 둘이 친족이려나? 이거 이제 이따 확인해봐야죠. 이거 둘이 친족이 되려나? 확인해봐야겠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공판 조서가 들어오고요. 내려오시면 22쪽 맨 밑에 검사가 김갑동한테, 야, 너 피해자 차량 안에 콘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지갑 가져간 적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지갑을 도난당했다. 내가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거 갑자기 튀어나오지? 그래서 도난당했다? 뭐 그런다고 치고 넘어갔고. 김갑동한테 SSD 카드를 압수하는 과정에 참여했나요? 아니요. 참여하지 못했고 영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상 하자를 우리 어디로 갔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1로 갔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SSD 카드가 있는데 참여를 못했대. 이제 여기서 확인 얘기 다 해요. 2단계에서. 참여를 못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이거 영장도 없네. 영장도 없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절차상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있겠는데, 마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공판 조서는 꼼꼼히 보셔야 돼요. 박피아 거주한 다세주택 1층 공동영광의 시정장치가 뭐야? 잠금장치 없었습니다. 외부인 출입금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동안에 누가 막았나요? 아무도 안 막았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주거침입이라고. 이거는 그냥 판례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도 아무도 안 막아도 주거침입이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보시 또 밑에 너 차량 파손 있을 때 해당구 값 지나간 적 있니? 그러니까 나 지나간 적 있다. 그때 뭐 있었냐? 그때 황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자꾸 나오죠. 황갈색 구두 신고 나오고 지금까지도 뭔 말인지는 몰라요. 지금까지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일남한테 너 공동 폭행한 적 있지? 없다니까. 저는 휴대폰으로 촬영만 했다. 그 다음에 이호구를 폭행할 당시 휘두르고 있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피고인을 향해 팔을 휘두른 적은 없고 동영상만 촬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넘어가 보시면 그리고 이제 누가 나와요? 이호구를 튀어나오죠. 이호구를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피해자죠. 피해자고 증거순번 1번, 5번 증거순번 1번, 5번 늘 검사가 제시하죠. 검사가 제시하면서 이렇게 쓴 거 맞지? 네, 그렇습니다. 진정 성립이 됐어. 그럼 이 순간 이거는 뭐가 돼요? 부동의를 했지만 증거, 능력을 생기게 되죠. 1번도 뭐예요? 증거, 능력 생길 거고 여기도 뭐예요? 증거, 능력 생길 거고 다 이제 뭐가 됩니까? 다 증거 채택됩니다. 증거 채택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추가로 2억울은 법적 증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억울의 법적 증언도 적어주셔야 돼요. 2억울의 법적 증언도. 뭐라 그래도 김갑동한테 폭행당할 당시에 이일남이 촬영하면서 손으로 증인을 때리듯이 위협했나요? 사실 이일남이 휴대폰 촬영한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팔을 휘두른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억울의 법정 증언은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얘 이억울이 때린 거 봤대 못 봤대?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난대.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 폭행에 대한 증명력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폭행에 대해서는 증명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흐름상 이억울의 폭행 가담 여부는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증명력으로 갈 문제. 그리고 또 기록평 할 때 제가 또 항상 증명력에 목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명력 이게 실무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야. 실무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의 고소장, 조서,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근데 어차피 기록은 어차피 법정 증언이 가장 믿을만하기 때문에 법정 증언이 제일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 증명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맡고 있어가지고 촬영하고 있던 거에는 별다른 기억이 없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일남이랑 김갑동은 좀 떨어져 있던 건 기억이 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일남의 변호인 피고인 너 폭행을 당할 때 이일남이 증인을 폭행하지는 않았죠? 네. 그 다음에 처벌을 원하지는 않죠. 고소치는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겠네요. 이거는 김갑동이는 단순 폭행인데 고소 취소가 됐으니까 뭐 6호에 따른 공소기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일남이는 후단무죄가 나오겠네. 이것만 봐도 거의 끝나요. 이것만 봐도 끝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나서성이 되어 있는데 증거순번 6번을 제시하고 열람케 하고 증인은 6번이니까 여기 있죠. 6번 여기 6번 여기 이제 보시면 경찰관이랑 통화하면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인데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아무리 봐도 아마 이거 원본 기록에 이거 여기도 아마 엑스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체기표에도 피고인이 부동했다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일단 저건 없이 되게 기록표에는 동일하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 부동의를 했으나 여기서 이제 출석을 했으니까 진정 성립은 했으니까 증거가 이릉되는 것처럼도 보이기는 해요. 이릉되는 것처럼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이렇게 놓고 기재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폭행을 목격한 적이 있냐요? 예, 그렇다. 이일남 뭐 하고 있디? 그러니까 이일남이 팔을 휘둘러 가지고 이억으로 위협하고 하였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역시 지금 나서성도 뭐예요? 법정에 출석해서
법정 증언을 하면서 지금 이을남이가 때렸다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증언과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증거 능력은 있는데 때리는 거를 봤대 아니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때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을남 측 변호인이 이제 까야지. 야, 너 가까이서 봤냐? 아, 좀 멀었어요. 했더니 해도 좀 안 뜨고 좀 어두웠어요. 너 진짜 본 거 맞아 이거죠 지금. 너 지금 때리는 거 본 거 맞아? 그러니까 그 사실 팔을 휘두른 거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똑같이 증명력이 떨어지는 거죠. 증명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다 뭐예요? 그 이을남과 김갑동의 공동 폭행에 대한 증명력이 떨어지는 지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 이제 박피해 또 이제 박피해가 10번, 16번 박피해가 여기 오면 10번, 16번 다 출석해서 동의하죠? 출석해서 진정 성립을 하니까 부동의로 했으나 다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장과 경찰서에서 받은 진술조서인데 지금 사실 말했죠? 예,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CCTV 촬영 중 설치되어 있네요.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봐봐. 전부가 주거용이고 일반인들이 출입할 만한 상가는 없냐요? 라고 물어보잖아. 상가가 있으면 상가 들어오는 거는 범죄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아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상가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막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는 이미 뭐라고 해서 끝났어. 이미 끝난 문제야.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막 그게 그건 나오시면 되고 해서 전부 주거라는 거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손괴가 드디어 나와. 이건 집중해서 봐야 돼요. 손괴 뭐가 쟁점일까? 그래서 증인 차량 내부가 파손된 거 봤죠? 예, 그렇다. 증인이 차량 내부를 손괴한 거에 대해서 따지자 김갑동 도망을 쳤죠? 하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박피해의 법적 증언은 아까 저 김갑동의 손괴 혐의에 대해서 역시 뭐가 가질 수 있어요? 역시 손괴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손괴가 했다라는 거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김갑동의 변호인이 또 물어보죠. 야, 너 그럼 정말 내부 파손하는 거 봤어? 아니, 내가 차량 내부를 파손하는 거를 보지는 못했다. 그럼 뭐예요? 또 증명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막 증명력에 대해서 너무 쓰실 필요 없고,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다. 그다음에 피고인은 제 차에 들어가 있었고, 파손됐고, 그 다음에 김갑동이 내 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파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추측에 불과한 거죠. 추측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김갑동 어떻게? 야,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실내 룸미러 주변 앞 유리창에 운동화 같은 신발 자국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아마 발로 차서 부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의문이 풀렸네요, 여러분. 그놈의 황갈색 구두. 지금 아까 피고인은 황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 근데 파손은 뭘로 되어 있대? 운동화로 파손이 되어 있대. 그러니까 이제 역시 여기 이제 여기에 드디어 쓸모이 생겼어. 피고인은 뭘 신고 있었다? 황갈색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실제 파손은 운동화가 됐다. 그러면은 파손을 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겠죠. 증거가 부족하게 되겠지. 그럼 재물손괴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무죄? 그렇지, 후단무죄지. 후단무죄지. 그래서 후단무죄. 여기까지 공판 조서만 좀 꼼꼼히 봐도 이미 끝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되어 있었고, 외부인 출입 금지 CCTV 설치가 되어 있든 설치가 안 돼 있든 어찌된 범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갈색 구두를 신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노랫바 근처에 해장국집이 있기는 한데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뭔 신발인지는 몰랐다. 그 다음에 지갑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혹시 증인 차량 안에 있는 물건도 잃어버린 게 있나요? 실은 차량 콘솔 박스 안에 비상 30만 원 넣어뒀는데 비상금 없어졌다. 처벌을 원하나요? 네,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야,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자꾸 절도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의문이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냐면, 이제 뭐, 지금, 이건 뭐 중요하니까 끝내고 합시다. 김갑동이 차에 자고 있거든요. 차에 자고 있는데, 지도 지갑이 털리고, 피해자도 물건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자고 있는 사이에 딴 놈이 와가지고, 부시고 갔나 보다. 이게 쟁점이기는 한데, 근데 이건 너무 명확하게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 꼭 안 봤어요. 이거 나온 뒤로 자세히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나온 뒤로 입증 안 된다. 후단 무죄, 직접 목격도 못 했다. 증명력 부족 같은 거. 제가 손괴죄가 나오면, 그러니까 목사서 그런 거죠.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 뭐 박 피해의 법정 증언이나 박 피해의 고소장, 박 피해 진술서 등을 따라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지만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맞죠? 공판 뒤에 수사 기록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좀 빠르게 정리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기록 들어가거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뭐가 남았어요? 얘들 친족인가? 이거 확인해 봐야지. 얘들 친족인가?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제 진술 조서로 보시면 이 어구리하고 이 을람이하고 이제 이어글의 진술 조서니까 답변을 보시면 저 김갑동과는 동네에 가끔 인사많은 지인이고요. 이 을람은 저의 큰아버지의 아들, 즉 저의 사촌이다. 나왔네요. 친족 튀어나왔네. 둘이 친족이니까 물론 뒤를 보면 동가자는 튀어나옵니다. 동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가자는 친족이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면 몇 호의 공소기각이에요? 몇 호의 공소기각이야? 327조에. 이건 기록 보고 맞추셔야 돼요. 그렇지. 이거는 고소 합의서가 언제 들어와요? 재판 중에 들어와요. 애초에 합의서가 들어왔는데 기소가 됐으면 이유가 될 텐데, 이거는 아까 고소치소서가 공판 중에 들어오니까 5호로 끝내야죠. 여러분, 모범답안 뒤에 있거든요. 이따가 가져가시면 제가 모범 메모장이랑 모범 답안도 만들어놨거든요. 놨기 때문에 일단 끝나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뭐 개인적으로 뒤에는 하나 중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막 집중해서 안 보긴 했어요. 이제 뒤에부터는 대충 그렇게 뭐 썼고 되어 있고 답 보시면 그 다음에 뭐 생일 선물하고 10만 원 보냈는데, 야 너도 생일 선물로 10만 원 보내라 라고 했는데 뭐 선물 맡겨놨냐? 해서 다퉜고, 그리고 야 김갑동한테 다 들었다. 너가 10만 원 생일 선물 받았으니 나도 10만 원 김갑동에 줘라 라고 한 다음에 뭐 이상 얘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야 공사장에 튀어나와. 그래서 가있더니 다짜고짜 목을 감아가지고 제 위에 올라서 수차례 때렸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 피의자 이을남도 진술을 때렸나요? 일방적으로 맞고 있어가지고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을남이 한 손으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저를 때리시려고 입었던 것 같다. 그리고 김갑동 의사를 찍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호글의 진술조서에 이호글의 진술조서에 이을남이 때린 것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호글의 이 말을 이을남이 동의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호글의 진술조서에 동의를 했으니까 증거가 되겠죠. 지금 이호글의 진술조서에는 이을남 네가 때렸다는 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김갑동이랑 이을남이 이 조서를 동의할 수가 있냐고. 부동의를 하는 거. 이거 우리 때린 적이 없대요. 내가 때린 건 맞는데 얘는 때린 적이 없다니까. 순서상 부동의를 했겠지. 그리고 이제 부동의를 한 게 증거 체부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이호글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확인해서 증거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진술조서는 증거는 돼요. 증거는 되는데 진술조서의 이호글의 진술이랑 법정에 출석한 이호글의 진술은 좀 다르죠. 이거 봤다고 했다가 봉지도 못하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다? 증명력이 없기 때문에 후단무죄로 간다라고 이제 구성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공간에 좀 보시면 역시 이제
김갑동한테 받아야 되는 10만 원 나한테 보내라. 돈 안 보내면 모두 뿌리겠다. 라고 했고요. 수치스러워서 했다. 해서 뭐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서울서초경찰서에 있고요. 수사보고 나서성의 전화 진술 청취에서 이제 아까 나서성이 목격자였거든요. 목격자. 여기 이제 나서 출석을 했는데 참고인 나서성과의 다음과 같은 확인할게 보고합니다. 서초구 마두로 123번지에는 일용직 근무 중에 있었고 덩치 큰 피해자 한 명이 이옥을 일방적으로 때렸고 덩치가 작은 피해자는 촬영을 하고 있었고 팔을 휘둘렀던 것 같기도 함. 근데 안 휘둘렀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화 청취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마 부동했을 것 같아요. 그 김갑동도 아마 저한테 오기로 왔을 것 같아. 한번 그 원본이 있으면 확인해 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그 원본을 저는 학원에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김갑동이 동의할 리가 없거든요. 동의할 리가 없거든. 그래서 휘둘러 같기도 함. 이를 들었음. 근데 참고인 조사를 받기는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꽤 어려운 쟁점에 섞여 있습니다. 지금 꽤 어려운 쟁점.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 못 써도 괜찮아. 못 써도 괜찮은 쟁점 하나가 있어. 이렇게 전화로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이 수사 보고서 그러니까 그 전화 수사할 수는 있죠. 수사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 수사 보고서는 증거 능력 몇 조로 가야 돼요? 일단 312조로 간다고 칩시다. 바로 못 탈락이야. 그래, 접근성 없잖아. 수사 과정 적혀 있어? 기명량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 312조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가봐야 뭐밖에 안 남아요. 313조밖에 안 남아. 근데 제가 이거 어제 이야기를 했지. 313조는 자세히 보면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내가 직접 적은 자필. 자필은 뭐가 필요 없어? 서면란에 필요 없어. 근데 지금 이거는 나서성이 하는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 경찰이 듣고 있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래, 누구의? 진술자의. 서면. 사실 이래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부릅니다. 이제 불러가지고 서면란에 시켜요. 근데 지금 참고조사 받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보고서 이 6번 이거 있죠. 이거는 부동의를 했고 출석해서 진정 성립을 했지만 소위 말하는 313조의 요건 자체를 갖추고 있어요, 못 갖추고 있어요? 못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 성립을 해도 뭐가 안 돼요? 증거가 안 됩니다. 진정 성립을 해도. 이게 312조 적법성을 아예 갈 수가 없는 거고 가봐야 300조 하나 남긴 남는데 이거 내가 자필로 쓴 거면 300년이 필요 없는데 내가 말하는 걸 누가 듣고 있거든. 듣고 했을 때는 진술자의 300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313조 요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진정 성립을 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증거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쟁점이야. 그래서 근데 물론 여러분 이거 동의하면 증거 돼요. 물론 동의하면 전문 증거여도 다 동의돼서 이제 그 체기표를 봐도 이거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이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물음표기 됐는데 그냥 X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진정 성립을 해도 이건 증거가 안 된다라는 거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쟁점이었습니다. 육모의 가장 어려운 쟁점이 하나였고, 근데 이거는 뭐 늘 얘기하죠. 막 100을 다 못 썼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못 쓸 수 있는 쟁점이야. 이런 거 어려워서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놓치시면 안 돼. 자, 압수조서가 있는데 그 네 번째 줄에 별지 목록 물건을 우리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옵니까? 유림을 튀어나오네. 됐네. 끝났네. 유림을 튀어나온 순간 참여할 대상자 있어 없어? 없어. 압수물 목록 교부할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유림을 압수했는데 밑에 보시면 압수 경위. 두 번째 줄에 아파트 앞 대기 중에 신발 주머니가 떨어지는 걸 목격하고 신발 주머니 안에 SD 카드 한 개를 발견을 했고 이거 네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 거 아닌데요? 라고 이거 던지도 없는데요? 김을련한테 물어보니까 김을련 신발 주머니 내 건데 카드는 내 거 아닌데요? 라고 하니까 이거 주인이 없네? 뭘로 압수했다? 유류물로 압수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유류물로 압수를 했으니까
유료물로 압수를 했으니까 요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장이 없더라도 이거는 뭐가 돼요? 증거가 인정이 된다. 증거가 인정이 된다. 끝났죠. 그래서 이 SSD 카드에 관련 내용 참여권 보장이 안 됐어도 다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뒤에 여기 수사 보고서 이 카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것도 근데 좀 보실 건 하나는 있어요. 자, 김갑동이 달려들어서 때리고 피해자가 목을 감은 채 올라타서 수차례 가격하고 승리의 포즈를 취하고 피고인 동영상은 김갑동과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고 동영상에는 이일남이 팔을 휘두른 것은 확인되지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이거를 보더라도 김갑동의 폭행은 확인이 되지만 이일남의 폭행은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다 이런 쟁점들은 다 뭐예요? 다 그냥 이일남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목창강을 적으면서 증명력이 떨어진다. 이 정도만 적으시면 되는 문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뒤에는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 피해의 진술 조서에서 그 주거 침입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마스크를 걸어두고 갔다 나온 다음에 마지막 줄에 외부 차량 출입 금지 이런 문구가 있다 같은 거고 주거 침입이 끝났기 때문에 위호지도 주거지가 되니까 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재물 손괴 보시면 마두 노랫바 나오고 넘어가 보시면 36쪽에 두 번째 줄에 실내 룸미러, 방향 지시 등 레버가 파손되어 있고 운동화로 보이는 신발 저거 계속 나오는 거죠. 이미 법정 지원했잖아. 운동화로 나오는 거. 운동화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거 구두 운동화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도 거의 끝났잖아. 보시면 이 스토킹 범죄 세 번째 줄에 20회차례 전화를 걸었고 전화 안 됐지만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 그다음에 28일 날 만나가지고 협박당했다. 그다음에 29일 날 전화를 안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래도 뭐라고? 스토킹을 하고. 이건 끝났기 때문에 그냥 훅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여러분. 37쪽의 진술서 솔직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 이거 교통법 치상 끝났잖아. 교통법 치상 백색 실서는 기소할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공소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가. 이거를 꼼꼼히 보고 있으면 기록 못 쓰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그다음에 여러분 남손해가 부분특보 뭐 나와요? 양도담보 나와. 양도담보 끝났어. 전담무자. 이것도 그냥 그런 거 딱 넘어가시면 돼요.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는 애초에 전 범죄가 안 되는 거니까 다 별 것도 없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저 그래서 잘 읽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공무서 부정행사. 저는 사실 이것도 넘어가려고 했어.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만 넘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넘어갔는데 이제 그 채점표 확인을 해보니까 된다고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고 봤더니 이제 내가 잘못 읽었더라고. 그러니까 사진이 그렇게 그림이더라고 해서 다시 한번 봤죠. 그래서 공무서 부정행사죄와 참고를 관련을 해가지고 보시면 그 두 번째 1에 세 번째 줄 끝에부터 보시면 이일남에게 신분확인 나오죠. 이일남에게 신분확인 소지를 위해서 면허증 제시를 했고요. 근데 피의자 이일남은 저에게 홍길동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라고 해서 면허증 자체를 제시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 왜 사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면허증 자체를 제시했고 이일남의 외모가 면허증하고 달라가지고 본인 거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 거라고 해서 곧바로 신고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거 부정행사가 아니 이거 사진 행사한 게 아니구나. 범죄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거는 뭐 써야 돼요? 법리 써야 됩니다. 법리. 자, 근데 부정행사 이제 좀 지겹지 않아? 권한이 없는 자가 용도 대로 그러면 운전면허증에 용도는 신분 확인용이 포함 안 돼? 포함돼. 그래. 신분 확인용이 포함돼. 그럼 결과적으로 김갑동이야, 이을남이야? 이을남이는 홍길동이의 면허증을 사용할 권한도 없지만 신분 확인용으로 쓴 거니까 용도대로 쓴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범죄가 된다.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다 그냥 판례 물어보는 거예요. 판례 물어보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가 보시면 사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김갑동이 어차피 김갑동의 피신 줘서 이일남의 피신 이일남 거를 부동의하죠. 이일남 거를 부인을 했으니까 이일남 거는 좀 안 보더라도 김갑동 거는 좀 보기는 봐야겠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김갑동 거 피신을 보시면 근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람 때렸다. 그 내용 나오고 오히려 김갑동의 피신을 보면요. 41쪽 맨 밑에 이일남은 멀리 떨어져가지고 휴대폰으로 싸우는 것만 촬영을 했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갑동의 피신은 동의해 부동의해? 동의하는 거야. 그래서 김갑동 뭐 부동의할 게 없는 거죠. 동의라는 거고요. 뭐 주거침입죄 사실 별로 볼 거 없고요. 재물손괴도 보시면 나는 그냥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다기 때문에 손괴한 적은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43쪽. 그래도 이제 뭐 별 내용 없고. 그다음에 스토킹 관련 범죄도 그냥 쭉 반복이에요. 이래 해가지고 스토킹을 쭉 나오죠. 해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고. 이일남 거는 왜 부동의했나 한번 좀 봅시다. 그러니까 뭐 수험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수험적으로 중요하진 않은데 45쪽에 이일남 거 보시면 공동폭행을 할 때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는 촬영을 했을 뿐 때린 적은 없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김갑동이 저희 전화해서 너가 피해 사촌지간이니까 10만 원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해자가 절대 못 준다. 네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김갑동이 화를 내면서 싸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고는 폭행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46쪽에 보시면 공갈의 점이 있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마지막 문장에 김갑동 마지막 답변에 그게 있어요. 김갑동은 제가 동영상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받은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김갑동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김갑동이 주지 않고 있어서 김갑동 대신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아가려고 했다라고 해서 이거 받을 권리가 있다 그걸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라서 이제 끝날 문제고. 그 다음에 교특법 위반, 배임죄 볼 거 없죠. 교특법 위반, 배임죄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공무서 부정행사 끝났고.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목차 1 김갑동은 폭행 인정이 된다. 이일남은 증거조사를 봤을 때 증명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후단무죄가 나올 거고 김갑동 폭행죄가 될 거고 다만 합의서가 들어왔으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할 거다. 끝나겠지. 그 다음에 목차 2 김갑동의 주거침입죄 주거지도 내부 계단도 주거지에 부속한 땅으로서 주거지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 범죄가 될 거다. 재물손괴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거 정리해 놓은 거 적어 주셔야 돼요. 증거수만 따가지고 순서에 맞춰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는 없는 증거부터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 날린 다음에 증거 능력이 있지만 증명력이 없는 증거, 증거 능력이 있지만 아까 이렇게 증거 능력은 있지만 증명력이 없는, 증거 능력이 있지만 증명력이 없는 이런 것들 쭉 적어놓은 다음에 이만저만 해가지고 구조 색깔도 안 맞고 증명이 안 된다. 후단무죄. 그다음에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방가로 1번, 3번은 법리적으로 이래도 스토킹은 된다. 근데 2번은 뭐가 있으니까 확정 판결이 있고 상당기니까 면소 판결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3번에 동거하자는 친유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교특법 7상은 백색 실선 법리 적어준 다음에 기소되면 안 되는 기소가 됐다. 공소 기각 판결해야 된다고 적으면 되고 배임죄 자기 상무니까 배임죄 전담무죄가 될 거고 공무서 부정일 때는 범죄가 되는데 죄송해요. 한번 봐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범 메모지랑 모범 답안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바로 안 주는 게 우리 다 끝나고 줄까 하다 한번 써보고 주고 싶었어. 쓰게 한번 해보고. 근데 그냥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꼭 써보세요. 제가 이제 수업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데 혼자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메모인지 말고 메모를 바탕으로 한번 답안지를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팔모가 나 좀 고민이야. 팔모를 그냥 같이 할까 하면 해보고 정말 어렵습니다. 팔모가.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11시 25분부터 30분만 써보고 합시다. 이따 쉽시다. 11시
25분부터 할게요.